안녕하세요. 독학사 경영학개론 첫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장 경영학의 기본적 문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실 예정입니다. 자, 교재에서 이제 핵심 이론 1장을 펼쳐주시면 되겠고요. 경영학의 개념 및 의의라고 쓰여 있는 부분을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경영의 개념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일반적인 경영의 개념 하면서 동그라미 1번 나오고 있는데요. 자, 경영이란 경영 주체들이 사람의 생활에 있어서 필요로 하고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재화 및 서비스를 만들어 공급하는 활동을 경영이라 말한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평이한 문장인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하나도 안 될 수 있는 어려운 문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일단 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경제 주체들이 활동하는 것이다 라고 저기를 하고 있는데 경제 주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경영 주체라고 하는 거 일반적으로 저희가 경영학 그리고 경제학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경영 주체란 자기의 의지와 판단에 의해서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경제 활동을 행하는 주체를 바로 경영 주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영 주체라고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 개의 주체가 존재한다. 주체의 종류가 세 가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가계, 개인들이 모여서 어떤 물품을 같이 공동으로 소비하고 이런 소비 활동과 그리고 어떤 가끔은 생산 활동도 하게 되는 이런 집단을 저희가 가계, 가구 이런 개념으로 부르게 되죠. 그래서 개인들이 구성한 가계가 있고요. 자, 이 가계가 있으면은 가계가 소비할 만한 물품을 생산하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이라는 주체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도 굉장히 중요한 경영 주체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가계와 기업의 관계를 보면요. 자, 가게에 있는 이 개인들, 여러 명들의 개인들이 있을 텐데 이 개인들이 어떤 집에서 가내수공업으로 모든 것을 생산해서 모든 것을 소비하고 이렇게 끝나는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가게에 있는 이 개인들은 기업의 취업을 대부분은 이제 하게 되어서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어서 이제 임금이라는 것을 이제 받게 되는 그런 존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기업이 금융 서비스를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이것에 대한 소비자 혹은 이용자로서 이자를 받게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도 한 것이 바로 가계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들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튼 직접적으로 이 가게에 있는 개인들은 어떤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또 고용되어서 임금을 받게 되면은 그 임금을 가지고 기업이 만들어낸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가 되겠죠. 그래서 기업이 어떤 가게에다가 재화나 서비스, 제품이나 서비스 같은 것을 제공을 하게 되면은 가게에서는 그 대가로 상품 구매 대금을 지불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공존하는 구조이다라고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영 주체로 가계와 기업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들 둘 사이에 정부라는 또 이렇게 주체가 존재를 하게 되죠. 정부는 기본적으로 가계와 그다음에 기업에 대해서 공공재 혹은 공공 서비스 같은 것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게 되고요. 가계로부터는 세금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기업으로부터도 세금을 받아서 이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재 서비스를 뭔가 제공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 주체 하면은 보통은 가계, 기업, 정부 이렇게 세 가지 요인을 다른 것들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보통은 세 가지로 언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이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경영학에서 집중을 하고 있는 경영 주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기업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경영 주체다, 기업의 의사결정 활동이 주체이다라고 하면 이 기업 측면의 것을 항상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게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조금 용어들을 살펴볼게요. 이 경제 주체들이 사람의 생활에 있어서 필요로 하고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재화 및 서비스를 만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여러 가지 경제 주체가 있지만 기업의 측면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기업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
그 다음에 필요로 하고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필요와 욕구를 구분을 하는 것이 의외로 경영학, 특히 경영학 중에서도 마케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필요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영어의 원문으로 needs라고 표현을 하고요. 욕구라고 하는 것은 wants 라고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둘 다 필요한 것도 우리가 써야 되는 거고 욕구가 갖고 있는 것도 우리가 사서 써야 되는 거고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필요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요.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배가 고프다라고 느낄 수 있죠. 그래서 배가 고파서 나는 먹을 것이 필요하다. 먹을 것에 대한 어떤 그런 필요함을 이제 저희는 필요, needs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가지는 것들,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 요소들을 저희는 필요, needs라는 용어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대표적인 예로 배고픔으로 인한 어떤 식품의 필요, 요것을 이제 needs라고 예를 들어 드렸죠. 자, 그러면은 배고픔에 의해서 식품이 필요하다라고 느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같은 음식을 먹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에는요. 아침에 누구는 좀 바쁘니까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시리얼이라는 이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시리얼도 싫다. 과일이라는 걸 먹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무슨 시리얼과 과일을 먹냐? 밥을 먹어야지. 한국 사람은 밥심이지 이러면서 된장찌개를 먹어야겠다. 라고 결심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와 욕구의 차이점을 깨우치셔야 됩니다. 필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갖는 배고픔과 같은 그런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전반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욕구라고 하는 것은 이 필요가 실제로 어떤 제품으로 구현이 되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물로서 채워질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욕구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와 욕구는 이렇게 다른데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재화, 서비스 같은 것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활동이 바로 경영이다라고 저희 교재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복잡하게 풀어왔지만 경제 주체라고 하는 거 어려워하지 마시고 가계, 정부, 기업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는 이제 경제 주체는 특히 기업에 집중해서 살펴볼 것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필요와 욕구가 조금 다른 개념이라는 거 좀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하고 연결된 개념이 이제 2번 동그라미 2번과 3번에서 설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제적 활동이란 이러한 경제 주체들이 사람들의 욕구, 배고픔 같은 욕구나 음식을 필요로 하는 그런 욕구 같은 것을 채워줌으로써 인간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경제적 활동이고요. 그리고 각 개별 주체들에 의해 이러한 개별 주체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경제적 활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영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조직이라는 실체를 대상으로 경영학의 대상이 지금 나온 거예요. 여러 지금 경영 주체들, 경제 주체들도 나왔지만 경영학에서는 특히 기업에 집중을 해서 이 기업 조직이라는 실체를 가지고 기업과 관련되는 각종 현상이라는 것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하여서 관련된 지식을 체화하고 습득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경영학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경영학의 어떤 대상이라든지 경영학의 정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배우시게 될 텐데요. 중요한 파트니까 꼭 넘기시지 마시고 꼭 기본적인 이해는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네모칸 안에 보시면은 경영에 대해서 각 학자들은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은 버나드와 사이몬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경영이란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조직을 만들고 조직의 동그라미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바로 경영이고요. 의사결정의 과정이 바로 경영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나드와 사이몬의 경영이다라고 하면은 조직의 운영 키워드를 꼭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드러커의 정의 보시면요. 경영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 조직의 방향을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를 해서 리더십을 통해서 기업이 갖고 있는 제자원, 여기서 제자원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자원이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제반 자원들, 기업 조직의 여러 가지 자원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경영이다. 드러커의 정의입니다. 경영이란 그냥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설정하고 리더십을 발휘를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결정하는 것. 예, 그것을 꼭 키워드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방향과 리더십. 그다음에 세 번째 페이올 나오는데요.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 조직, 명령, 조정, 통제의 과정이다. 페이올 항상 하면은 꼭 이 5가지 키워드 기억해 주셔야 돼요. 계획, 조직, 명령, 조정, 통제의 과정이 경영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이제 경영학의 이제 역사, 발전 과정을 배우시면서 페이올 다시 등장을 할 텐데요. 페이올 하면 이 5가지 단어, 이 경영의 절차를 설명하는 5가지 키워드가 항상 따라 붙는 학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뭐 여기 경영이라 계획, 조직, 명령, 조정, 통제라는 게 왜 5가지가 이 일련의 순서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생각해보면은 당연한 순서입니다. 자, 경영이란 거, 기업이 갖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우리의 역량을 발휘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일단 해야 되겠고요. 계획을 하면은 그거를 수행할 사람들을 만들어서 조직을 해야 되겠고요. 사람들을 조직을 했으면은 너는 어떻게 해?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 라고 해서 명령을 내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명령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고요. 명령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잘 따라오는지, 명령이 너무 과했던 것은 아닌지 아니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조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조정 과정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조정을 하고 나중에 이것이 잘 계획한 대로 순차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통제하는 과정도 마지막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5가지가 일련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올의 경영의 정의였고요. 그다음에 쿤츠 보시면은 쿤츠는 뭐라고 했냐면요. 의미 있는 기업 조직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능한 효과적인 방식으로 기업이 나아가기를 계획, 조직, 충원, 지휘, 통제하는 활동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페이올이 제시한 그 5가지에서 조금 이렇게 발전된 형태의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쿤츠라는 학자분은 나중에도 배우시긴 하겠지만 경영학에서 대두 이야기되고 있는 경영의 정의에 대해서 각 학파가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를 했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여서 소개하고자 하는 역할을 굉장히 열심히 하신 학자분이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곳에서 제시된 이제 경영의 의미를 본인의 정의에서 녹여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다른 분들보다 더욱더 길게 경영의 정의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더 중요한 거는 기업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능한 효과적인 방식으로 계획, 조직, 충원, 지휘, 통제하는 활동이 바로 경영이다라고 소개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루빈스 뭐라고 했냐면요. 경영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으로 하여금 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과정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과정이다라고 설명했던 것이 루빈스이고요. 스토너는 조금 특징적인 키워드가 있습니다. 인간을 통해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게 하는 예술이다. 경영은 예술이다라고 설명하셨던 분이 바로 스토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독학사의 경영학 개론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리고 이제 이것을 활용하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뭐 공기업에 입사하게 될 때 그 경영학 개론 시험을 보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뭐 회계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아니면 경영지도사라든가 이런 자격사를 나중에 혹시 취득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때도 이제 경영학 과목을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요. 그때도 항상 이 경영에 대해서 각 학자들이 무엇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지는 꼭 중요한 출제 논제로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독학사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제 이 이름에 대해서 조금 친숙하게 만들어 두시고 앞으로도 인생에서 만나게 될 때도 좀 자주 잘 활용을 하셔서 문제를 풀어 나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식이신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이지만 저도 이 경영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와 관련돼서 한 가지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20대 초반에 미국에 한번 여행을 갔던 적이 있는데 그 미국에 들어가려면은 처음에 이렇게 그 심사를 받아야 되죠. 입국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그 입국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저한테 뭘 하러 왔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행도 하고 그다음에 뭐 그 학교에 가가지고 공부도 한번 다른 것도 미국 학교는 어떤지 들어보고 하려고 왔다라고 하면서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너는 한국에서 전공이 뭔데?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경영학이랑 사회학이랑 심리학이랑 관심 가지고 공부하고 있다고 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입국심사 면접관이 얼굴을 싹 바꾸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럼 경영학하고 심리학하고 사회학의 아버지가 누군지 한번 나한테 설명을 해줘 볼래?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나한테 얘기를 해줘 볼래?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실 입국심사 인터뷰에서 그 내용이 물어볼 내용은 아니었지만 그분의 표정이 너무도 근엄하셔서 그 심사관의 표정이 너무 근엄하셔서 굉장히 이제 긴장하면서 대답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거는 여기에 교재에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보통은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다라고 하면은 피터 드러커라는 학자를 꼽고 있고요. 드러커 저희 아까 배우셨죠? 두 번째, 경영이란 기업 조직의 방향을 설정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기업의 여러 가지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경영이다라고 소개하셨던 그 드러커라는 분이 바로 경영학의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이다라고 불리는 분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터 드러커, 그다음에 사회학의 아버지라고 흔히 불리는 이제 뒤르켐, 그다음에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흔히 일컬어지는 프로이트라는 학자분의 이름을 꺼내는데 굉장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대답을 했던 그런 기억이 갑자기 납니다. 그래서 잊지 마셔야 될 거는 피터 드러커라는 학자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영활동 두 번째 파트인 경영활동에 대해 소개된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릴 텐데요.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경영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서의 목표 달성을 이루기 위한 기본적인 활동이 경영활동이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 경영활동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2번과 3번의 내용이 좀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2번과 3번의 내용은 사실 2번의 내용은 동그라미 4번으로 연결이 되고요. 동그라미 3번의 내용은 동그라미 5번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해서 조금 연관관계를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동그라미 2번, 경영에서의 기능이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경영에서 각 성격마다 구분이 되는 파트가 있는데 재무, 마케팅, 회계, 인사, 생산 등의 기능이 있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어받아서 동그라미 4번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요. 이 재무, 마케팅, 회계, 인사, 생산의 기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기업 보시면요. 재무관리, 기업 조직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본의 조달 및 운용을 실시하는 것, 자본의 조달 및 운용을 실시하는 것이 재무관리다, 재무관리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강조해드리는 키워드에는 그냥 듣지 마시고 꼭 밑줄을 쳐가시면서 들어주셔야 되세요. 그다음에 니은, 마케팅 관리, 전체로서의 마케팅을 계획하면서 이를 실시하기 위한 조직을 설정하고 활동을 관리 통제하는 것을 마케팅 관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 나중에 독립 파트로도 배우시게 될 테지만 개념이 조금 저희가 흔하게 쓰면서도 오해를 많이 하는 개념이어서 조금 줄기를 잡고 가려고 하거든요. 자, 일단은 저희가 마케팅이다 라고 하면은 마케팅 뭐지? 홍보하는 게 마케팅인가? 라고 생각하기가 쉬우신데요. 저희가 엄밀하게 이제 이론적인 정의에서 마케팅을 설명한다 라고 하면은 자, 마케팅에 한번 그 용어를 보면요. 마켓 하고 ing 이렇게 이게 형태가 붙은 거죠. 마켓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장이라는 거. 의 의미인 거 다 알고 계시죠?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우리가 뭐 전통 재래시장이라던가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기보다는 어떤 제품이 판매되고 구매되는 그런 과정이 일어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판매되고 구매되는 그런 활동이 일어나는 모든 그런 영역을 시장이라고 통칭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들을 이제 마케팅이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기업의 관점에서는 시장에서 어떤 고객이 있다라고 할 때 이 고객에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제품이 있다라고 하면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잘 만들었으니 잘 사주세요. 그리고 우리 떠나지 말고 우리를 계속 이용해 주세요 라고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제품의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을 고객한테 잘 전달을 하여서 고객이 본인의 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고객 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활동을 마케팅이다 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떤 우리가 생산한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과정, 그래서 전달해서 고객의 만족을 높이는 과정을 마케팅이다. 이런 모든 관련된 활동을 마케팅이다 라고 설명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마케팅 활동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기업이 전략을 짜게 될 때 꼭 나오게 되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설명드리는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어디서 마케팅을 알고 있다, 마케팅의 어떤 숲을 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기업에서 마케팅을 할 때는 저희가 흔히 이 네 가지 단어로 이야기를 해요. S, T, P, M 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이 S라고 하는 거는 세그멘테이션 이라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이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거 세분화라고 저희가 번역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교재에는 내용이 없지만 뒤에 마케팅 관리에서 다시 등장을 할 내용이니까 지금 적어두시고 나중에 다시 반복해서 보시면 훨씬 더 학습에 도움이 되시겠죠. 세분화라고 하는 과정을 먼저 전략을 짜려면 하게 되는데 세분화는 뭐냐면요. 마케팅,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전체 시장이 이렇게 모양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었을 때 시장을 쪼개보는 겁니다. 시장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사람들이 존재를 하게 될 텐데 이 사람들을 한번 분류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준을 쓸 수 있지만 저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 연령과 성별이라는 기준으로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을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쭉 이렇게 시장을 나눠서 사람이 잘렸네요. 네, 그래서 시장을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겠고요. 연령으로 나눈다라고 하면은 10대 이하의 사람들, 그 다음에 10대들, 20대들, 30대들, 40대들 이런 식으로 시장을 쭉 쪼개볼 수가 있겠죠. 그림은 여기까지밖에 안 그렸지만 다 쪼개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시장을 이렇게 나눠보는 겁니다. 세운 기준에 따라서 쭉 나눠보죠. 그래서 쭉 이렇게 나눠보는 게 있을 건데 제가 보기에 이제 이 시장이 전체로 이렇게 있는데 성별과 연령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네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과정이 바로 세분화입니다. 저는 지금 연령과 성별만 기준으로 했지만 기업에 따라서는 연령과 성별이 아니라 연령과 지역을 쓸 수도 있고요. 지역이나 연령 같은 어떤 인구 통계학적인 어떤 통계를 내기 위해서 쓰는 그런 결정된 지표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물건을 살 때 돈을 많이 쓰는지 적게 쓰는지 혹은 어떤 기술적인 제품에 관심이 많은지 적은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특성까지도 활용해서 저희가 기준을 세울 수가 있겠죠. 여하튼 시장에 있는 여러 소비자들을 기업이 본인들만의 기준을 중요한 기준을 활용해서 쪼개보는 과정, 세분화해보는 과정이 바로 세그멘테이션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 가장 첫 번째 단계이고요. 두 번째는 이 T는 타겟팅. 타겟팅의 약자인 T입니다. 어떻게 타겟팅을 하냐면요. 제가 커피를 한 잔 만들어서 팔려고 해요. 근데 요새 잘 보아하니까 커피를 만들어서 팔 때 내가 만든 커피를 만들어서 팔려면은 왠지 20대의 여성들에게 판매를 한 남자네요. 네. 20대의 여성들에게 판매를 하는 것이 가장 내 커피가 잘 팔리겠다. 라고 딱 내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싶은 지점을 설정을 딱 하게 되는 거. 그것을 타겟팅이다. 목표 시장 설정이다. 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작업으로 해서 시장을 처음에 쪼갠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목표 고객을 20대 여성이다라고 정하게 됐으면은 20대 여성한테 그냥 자 이거 드세요라고 하면은 안 되겠죠. 잘 안 팔리겠죠. 20대 여성에게 저희가 판매를 하려고 하더라도 20대 여성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기준으로 커피를 판단하는지를 알아야 저희가 잘 판매를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대에서 이런 여기 잘 안 보이시죠? 20대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생긴 이제 여성이 계시다. 이렇게 생긴 여성들이 대부분 시장에서 이제 다 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머릿속의 구조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제 의사결정을 봤더니 사람들이 커피를 판단하게 될 때에는 기준을 여러 개도 둘 수 있지만 두 개만 두어서 보면은 일단은 이게 저가인지 고가인지 의 기준으로 커피를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커피를 판단할 때 원두가 중요하니까 조금 더 이제 아시아 지역의 원두를 쓰는지 아니면 아시아가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의 원두를 쓰는지 뭐 이런 기준으로 나눠볼 수도 있겠죠. 사실은 뭐 아시아보다는 남미에서 좀 더 커피가 많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 제품이 어디에서 위치를 하게 되는지를 위치를 찍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고객의 머릿속에서 우리가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작업을 포지셔닝이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의 포지션, 위치를 확인하는 작업이다라고 하고요. 궁극적인 목적은 고객의 머릿속에서 어떤 지점이 유리하다라고 판단되는 지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유리한 지점으로 우리가 옮겨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전략을 짜는 것이 바로 포지셔닝 전략을 짜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중에 포지셔닝에 대해서는 다시 배우게 될 거니까 마케팅 전략을 짜는데 가장 중요한 절차들 중에서 세 번째 것은 포지셔닝이다. 포지셔닝이라는 고객의 머릿속에서의 포지션을 잡기 위한 전략을 짜는 파트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대망의 마지막 이니션인데 M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매니지먼트의 약자인 M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고객이 어떻게 우리를 생각하게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전략까지 다 짜지면은 그거를 실제로 고객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제품 잘 만들어야 되겠죠. 제품 잘 만들었으면은 가격을 잘 설정을 해서 가격 설정 정책 잘 써야 되겠죠. 가격도 잘 설정을 했으면 이제 이거를 어디에다가 유통을 시킬지 유통 채널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유통도 잘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가치를 고객한테 더 잘 전달할 수 있을지 프로모션 활동을 해야 되겠죠.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주로 이제 관리를 기업의 마케팅 차원에서 하게 되는데요. 제품을 영어로 하면은 프로덕트고요. 가격은 프라이스. 그렇죠? 유통. 어떤 장소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플레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프로모션.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STP 전략,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전략을 다 마련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 제품, 가격, 유통, 프로모션 전략을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여기서 영어로 바꾸면은 다 앞글자에 P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포피다. P가 4개 있다 그래서 포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포피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관리하는 과정이 바로 M, 매니지먼트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 하면은 기본적으로 STPM이라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는 이제 전반적인 학습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다시 교재로 돌아올게요. 니은 마케팅 관리를 보시면요. 그 전체로서의 마케팅 활동을 계획하면서 이를 실시하기 위해서 조직을 설정하고 이로 실시되는 활동을 관리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전체로서의 마케팅 활동을 계획하는 거 바로 여기 이 파트 각각에 해당이 되는 것일 거고요. 마케팅 활동을 계획한 다음에 주요 대상을 어떻게 설정하게 되는가, 무엇을 관리 대상으로 설정하는가, 바로 여기에 나오고 있죠. 제품, 가격, 유통, 프로모션이라고 설명드렸던 파트. 여기서는 어떻게 소개되고 있냐면요. 가격 설정. 지금 마케팅 관리의 세 번째 줄 보고 계신 겁니다. 가격 설정, 제품 계획, 판매 촉진, 광고, 판매 경로의 설정 및 물정 유통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격 설정, 아까 여기서 소개드린 프라이스 정책이고요. 제품 계획, 프로덕트 정책이죠. 그 다음에 판매 촉진과 광고, 프로모션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판매 경로의 설정 및 물정 유통, 플레이스, 아까 유통이라고 설명드렸던 파트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세 줄의 설명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마케팅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숲을 보여주는 설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지금부터 필기하시고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회계에 되어 있는데요. 회계, 특정의 경제적 실체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과 체계를 말한다. 회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회계는 돈, 이게 아닙니다. 회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업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무 정보를 만드는 과정, 그게 바로 회계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에서는 이 재무 정보가 그 회계적으로 정리된 것을 보고 기업의 CEO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기업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의사결정을 하는데 쓸 수도 있겠고요. 기업의 내부에 계신 또 다른 분들 중에서는 주주라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주주라는 분들은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이 기업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혹은 자기의 목소리를 어떻게 내야 될지 결정을 할 때 이 회계 정보를 보고 회계 기능으로부터 만들어진 정보를 보고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을 인사관리, 기업 조직의 능동적인 구성 요소인 인적 자원으로서의 구성원의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게 해서 구성원들이 스스로 최대한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인사관리이다. 구성원을 관리해 주는 거, 그것이 바로 인사관리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단순히 그 구성원들을 조직의 소모품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보시면요. 그들이 조직의 구성원들이 인간으로서의 만족을 얻게 하려는 또 일련의 체계적인 관리 활동, 구성원 자체도 인간적인 만족을 얻게 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관리 활동이 바로 인사관리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음 보시면요. 생산관리, 경영의 생산활동을 능률적이고 생산력을 최고로 발휘시키기 위한 활동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생산력이라고 하는 거 아주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보실 예정이시고요. 자, 이어서 공정계획과 일정 계획에서부터 공장 내 자재가 입고되어서 들어와서 모든 작업이 완료되어 제품으로 반출, 나가기까지의 통제 관리 과정을 생산관리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읍, 경영정보 시스템 보시면요. 기업 경영조직에서의 의사결정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영 내외에 관련된 정보를 필요에 따라 즉시 그리고 대량으로 수집, 전달, 처리, 저장, 활용할 수 있도록 인간과 컴퓨터와의 결합 시스템을 만든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경영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회계에서도 회계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재무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이 이제 회계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경영정보 시스템도 회계에서 생산되는 그런 정보를 다 포함하는 거는 맞는데요. 이 외에도 사람이 뭔가 일일이 다 손으로 하거나 의사결정에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다 이제 만드는 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거를 너무 크게 인력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금 더 자동화된 그리고 대량으로 이제 처리할 수 있도록 어떤 체계가 만들어진 구축된 그런 것을 경영정보 시스템이다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정리를 하시고요. 저희가 경영활동에서 동그라미 3번에 해당되는 거를 아직 안 했죠. 그래서 이거 다음 강의에서 다시 이어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